저희가 야심차게 좀 준비한 글로벌 증시와 한국의 연계성, 특히 미국과 중국 관련돼서 글로벌 증시와 국내 투자 전략들을 좀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잘 지내셨죠?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미중 관계가 계속 예. 긴장감이 고조가 되니까요. 예. 그거와 관련된 정부 수요뿐만 아니라 예. 민간 쪽에서도 요청이 상당히 많고요. 예. 이런 수요는 아마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 투자에도 상당히 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앞으로는 좀 주식 투자하실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리서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상세가 상당히 좀 뜨거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는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국의 경기 확장세는 사상 최대로 120개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IT 붐이 있었을 당시 120개월이었고요. 원란전이 있었던 60년대 특수가 106개월이었습니다. 현재 10월 달까지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은 10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저성장, 그리고 저물가, 저금리라는 3L 경기가 미국 경기를 계속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제 개혁에 올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 이런 세제 개혁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당분간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미국 경제가 확장 국면에 꺾이기 1년 내지 한 6개월 전에 주식시장도 꺾인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경기 확장 국면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여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짓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경제 확장 국면에 120개월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측해 주셨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의 과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 랠리를 막혀갈 수 있는 것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예상 주가 수익률이 19배,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 2분기부터 기업들조차도 자사주 매수가 조금 비싸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고요. 아마존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무려 11억 달러를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미국 증시를 보는 그런 그림에서 주가 수익비라든지 그런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또 아니면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풍부한 증시 주변의 유동성이 여기에 주시장의 변동성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또 차갑지도 않은 저공 경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0개월 정도, 앞으로 한 1년 8개월 정도는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2.85%까지 높아진다고 하면은 S&P 같은 경우는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19.8배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2,800포인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5,6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꺾이는 시점은 아무래도 투자가들이 주식을 좀 비싸게 느꼈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됐을 경우에는 주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낮아지는 순간, 그리고 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는 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그 꼭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멘텀을 항상 그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모멘텀이 꺾이기 전까지는 뭐 정보 기술이라든지 고베타주 그리고 자사주 매수 관련 종목들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미국의 경기라든지 주가 모멘텀이 꺾이면은 뭐 고배당 관련주들 그리고 헬스케어, 생활 필수품 관련 쪽으로 주식 포지션을 좀 조금 변동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S&P 500은 2,800포인트, 다우지수는 25,600포인트 전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경기 하락 국면에 들어가면 고배당 헬스케어, 생활필수품 정도의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때 시그널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미국도 그렇고 미국과 유럽 또 속속 금융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 증시에는 악재가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볼 때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선진국들의 수요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그리고 유로존의 수출이 계속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기업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의 특징은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달러가 강세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신흥국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순간에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신흥국 증시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MSCI 그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 정보 기술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율이 무려 27% 정도가 됩니다. 선진국이 16%인 점을 비교하면 정보통신, 그 소위 말해서 지금 찾아온 실리콘밸리가 꺾이지 않는 한 그 신흥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더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외국인들이 급격한 이탈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그 사드 관련 중국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테마주를 찾는 그런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뒤에 바로 베트남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필리핀에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회가 논의되고 또 우리나라의 증시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움직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번 주는 화요일부터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이어서 그 다음 주까지 리커창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이라든지 미래 지향과 관련된 그 대화까지 2주간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요동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토요일 날 있을 시진핑 국가 주석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간의 회담은 아무래도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1대1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슝안 신추와 같은 국가 전략 사업들, 스마트 시티 쪽에 우리 기업들 참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소비와 관련된 사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후에는 주식 패턴의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들도 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국산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라든지 롯데마트 영업 재개와 관련된 기업들의 의견도 전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에 한 2주 정도는 상당히 좀 다양한 호재들이 주가를 좀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중국물 테마주들은 앞으로 2주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관련 종목들 국내에서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SM이라든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종들 위주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진핑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새로운 테마주로 부각될 수 있을지 여부도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49년까지 미국을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쪽에서 모두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1, 2차
산업혁명 기간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뿐만 아니라 GDP 격차도 크게 확대가 됐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주도를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2020년대에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경제 규모 1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디지털과 관련된 서비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가보시면요. 미디어라든지 교육, 상거래, 배송, 은행, 음식점, 원격 진료 쪽에서도 서비스 디지털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세대 같은 경우는 빠링하우라 그래서 80년대생의 그 출생자들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13억의 인구라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요. 또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그 근원적인 기술의 그 환상적인 제품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이런 기업가적인 정신을 계속 부추기면서 하루 평균 15,000개 창업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그 창업 기업들이 대부분 디지털 그리고 온라인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테마주들을 찾는 움직임이 앞으로 1, 2년 정도는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국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4산업혁명을 어떤 기업들이 4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네, 최근 그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중국에 갈 때는 항상 지갑에 위에나를 좀 두둑하게 가져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지갑을 갖고 다니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에 그 알리바바의 그 QR 코드가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택시를 탄다든지 간편한 결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투자 결제나 팁도 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QR 코드만 갖고 있으면 음식점에 가서도 그 그림을 보고서 바로 그 태블에서 주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지고 있고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와 관련된 디지털 그 라이프 스타일에 무려 8억 8천만 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서 자기만의 뉴스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출근길에는 그 디디 추칭이라는 웹을 통해서 택시를 잡고서 회사에 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점심 같은 경우에도 어로모라는 그 앱을 통해서 점심을 주문하게 되고요. 저녁 식사는 디엠핑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웨이피아오를 통해서 항상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 에어 EMB와 같은 모든 것이 접목되어 있는 그 대형 그 서비스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쪽에 중국 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데요. 가전회사인 메이디그룹을 비롯해서 샤오미, 화웨이, 하이센스, 차이나 유니콤 등이 상당히 활발하게 4차 산업 쪽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 간에는 제휴관계를 맺거나 그리고 M&A를 통해서 상당히 같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차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런 기업들을 찾는 움직임도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내 업체들도 반도체와 센서, 이런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5세대 이동 관련돼서는 SKT, KT, LG텔레콤 이런 관련주들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보일 그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진동 칫솔이라든지 혈압 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IoT를 연결시켜서 그 병원과 각종 그 진단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속속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5G 때문에 앞으로 게임이라든지 실내 그 노래방 시설도 중국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는 우리나라
그 IoT라든지 AI를 활용한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중국 시장에 속속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작업들이 앞으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벼룩은 50배 정도까지 뛴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코끼리보다는 벼룩 관련 주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혜지를 찾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에서도 뭐 스마트카, 스마트홈, 뭐 그런 기타 외에 스마트 금융, 핀테크 이런 관련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 시장 관련돼서 우리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 월수 금요일에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좋은 업종과 시장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미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